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건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그 성공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부동산 성공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하실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함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란기, 좋은 시장이든 나쁜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1:1 대면 상담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1 대면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은 내가 투자의 목적이냐 실거주의 목적이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걸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와 투자는 좀 분리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주에 만족도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들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들은 시장 상황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기보다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동산들이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상승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 공급의 우선시되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아마 가격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또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 이런 주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지금 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네. 그 문천마을 4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촌마을 4단지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여기 언제부터 네. 보유를 하셨어요? 15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고 매도 네. 타이밍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과 매도 타이밍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문촌마을 4단지 지금 보유 중이신데 네. 전망이랑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전망을 보면 뭐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참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일산 지역이 직주근적, 그러니까 업무지구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수요들이 많이 밀집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네. 앞으로는 어떻냐? 부동산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큰 정책,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주택 특별계획이라고 해서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 생겼죠. 그게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게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별법이 가장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특별법이 가장 혜택 보는 지역이 결국은 일기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이나 삼본 그리고 평촌, 중동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그냥 무난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가 우리 나오고 나면 지금 선도 지역을 선점한다고 했어요. 5군데 정도. 그건 선도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서 주변으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정할 것이냐고 생각해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이걸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산 같은 경우 지금 문천마을 같은 거 주거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주거 시설에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주거 지역에 상업 업무 시설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역세권, 우리 주염역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네. 주염역 역세권 주변의 상업 시설과 연계해서 이렇게 전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상업, 업무, 주거, 문화를 같이 개발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뭐 주염역이 되든 대화역이든 뭐 정발상역이든 이렇게 지하철 3호선 라인의 역세권 지역의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선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네. 문촌마을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네. 확정해서 지금 발표 전이니까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선도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 통합해서 개발하기는 주거 지역만 개발해서는 통합해서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종상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거 지역을 종상향해도 상업 지역으로 바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상업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면 결국 역세권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시범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또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 이후에 시범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발표 이후에 개발이라는 이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보면 김포 신도시 있죠. 네.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창릉 신도시도 생길 거고 주변 지역에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수요들이 막 일산에 있는 수요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요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틈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으로 갔던 이유가 결국은 입지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라서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이 일기 신도시가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수요가 다시 들어오겠죠. 왜냐? 네.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지금 일산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 새 아파트로만 바뀐다라고 하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수요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의 일산만의 수요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수요까지 다 끌어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움직임이 좀 충분히 많이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매도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거주하면서 좀 더 보유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매도 시점을 잡더라도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후를 보고 잡으셔야 되니까요.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생활인프라는 좋은 지역이고요.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따라서 또 새 아파트 호재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안심하시고 거주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예. 헬로시티 25평형을 구입하고 싶은데, 네. 그게 좀 요즘 뭐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구입하는 게 최고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나.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헬리오시티 25평을 말씀 주셨는데 거주 계획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1주택자니까요. 네. 그 사고 한 3년 이내 팔고, 3년은 전세 놓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적당한 매수 타이밍 언제인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사고 싶은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네요. 예, 그게 좋다고. 네. 크기도 뭐 그 정도면 뭐 둘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아갖고. 두 분이 거주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건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고 이거에 대한 매수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더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이게 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엊그제 뉴스에 보면 다시 또 반등해서 좀 올랐다는 얘기도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수 시점은 여름 시장 지나고 이번 여름 시장 지나고 하반기 시장으로 매수 시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을 정도예요? 네네네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줄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가격이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들이 뭐 금리라든지 국제 경제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밀리면서 또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피로감,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우리가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가격이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 금리라든지 국제 경제라든지 이런 피로감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등하고 막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니까 지금 딱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도 그게 저점이란 말도 있고 뭐 이게 말이요. 그래서 또 여름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부동산의 비수기 시장이에요. 뭐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볼 때 지금 1주택자시고 뭐 그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기간까지 임대를 줬다가 또 거주를 하실 목적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름 시장 지나고 좀 움직이셔도 될 것 같고 또 헬로우시티 아파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 헬로우시티 아파트가 가격이 빠진 게 아파트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헬로시티 아파트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 3구에 지금 우리 9,500세대잖아요. 네, 그 엄청 큰 세대. 예, 9,510세대, 9,500세대 정도 돼요. 이 9,000세, 그러니까 만 세대에 육박하는 단지가 강남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둔촌주공,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회미리타운, 회미리타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추려볼 수 있고 나머지 이렇게 대단지 이 이후에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후에는 앞으로 강남권에서 만 세대 가까이 육박하는 단지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이루는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아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의 프리미엄이 아주 높잖아요. 예, 예. 그 다음으로는 아마 이런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는 그런 장점을 충분히 안고 있으니까 매수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매수 시점은 여름 시장 지나고 가을 시장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지 프리미엄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기는 한데요. 지금 당장 말고 조금 시장의 동향, 향방을 좀 보셨다가 가을쯤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걸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예, 평택시 지제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저 하양 신도시 힐스테이트. 자, 지금 질문 두 가지 주셨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평택에 있는 더샵,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 여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월세 넣고 있는데요. 임대 중이시군요. 예, 예. 네. 근데 저기 네. 예, 매도 시점과 음,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매도 타이밍과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보유하고 계세요? 하양 신도시 힐스테이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망,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곳은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지금 분양권을 샀거든요. 아, 분양권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커랑 아까 어떤 신도시의 힐스테이트라고 하셨죠? 하양 신도시. 신도시에 있는 평택에. 그 평택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번 분양권을 네. 매수하셨는데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전망하고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평택 뭐 두 아파트 따로 지도를 보고 설명 안 드리고 평택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평택은 호재 그러니까 장점 그리고 악재 단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평택 지역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호재만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악재가 있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악재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호재가 있으면 올라갈 건데 평택 지역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두 개 다 있어요. 호재는 개발 계획. 제가 평택 지역을 설명드릴 때 호재 백화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개발 계획이 많아요. 뭐 미군 부대 이전도 했죠. 지제역, 뭐 고덕 신도시의 삼성 100조 원 투입이라든지 LG에서 또 60조 원 투입이라든지 이런 업무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들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결국은 주변 환경이 변화되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수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직장이 많아지면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수요가 생기면 그 수요에 들어오는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런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이 평택 지역에 호재를 안고 있어요. 근데 호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택이. 근데 이렇게 악재,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지금 분양권을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힐스테이트. 예. 그것처럼 아직까지 평택 지역은 공급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공급 문제. 그러면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수급 문제도 생기겠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1대1이 매칭이 돼야 다 나가고 다 팔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공급의 문제만 생기면 수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빈집도 생기게 될 거고, 수급이 안 생기면, 수요가 없으면 빈집도 생기게 되는 것처럼 공급이 많은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공급을 채우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평택의 기존 주택들 있죠. 기존 주택들. 그러니까 송정리역에 가면 기존 주택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10년 차, 20년 차 된 아파트들, 그리고 구도심에 가면 20년 넘은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본 주택들도 많이 있어요. 맞죠? 네. 그 주택과 이렇게 우리 지금 센트럴파크라든지 아니면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렇게 새 아파트로 하고 가격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5억대, 6억, 7억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기존 아파트는 2, 3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수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 새 아파트로 새로 생겼으니까 갈래라는 수요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부담되니까. 맞죠? 네. 그래서 가격 격차가 높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이 평택에 고덕 신도시라는 지역이 있죠. 예. 고덕 신도시가 결국은 평택의 어떤 신도시보다 입지가 뛰어나고 삼성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고덕 신도시로 수요가 먼저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덕 신도시가 다 채워져야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서는 고덕 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블랙홀 현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지역의 수요를 다 글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고덕 신도시가 넘쳐나야지만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덕 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그걸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으로는 부담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평택 지역에 여러 가지 뭐 기존적으로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렌탈하우스라든지 이런 평택의 주거 현상을 보이는 주택보다는 렌탈하우스라든지 또 그리고 업무용,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임대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지역,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임대가가 낮다는 거예요. 평택이 지금 임대가가 되게 낮죠. 매매보다 임대가 훨씬 낮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 지역이 지금 시청자분도 평택 지역에 두 아파트 다 투자용으로 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죠. 그러면 평택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어떤 수요가 매수를 했냐면 시청자님처럼 투자 수요가 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투자 수요가. 그러면 투자 수요는 결국은 언제 가격이 상승하면 빠져나가요. 그렇죠. 수요가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로 투자했던 사람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수요가 계속해서 빠져만 나가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단점이 이런 개발이라는 장점 있죠. 장점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점, 악재들 때문에 평택 지역이. 그래서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지역은 거주용 주택으로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투자용 주택으로는 지금은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 매도의 시점을 구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매도 시점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 필요해서 갈아타기,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도하려고 하면 그 시기 상관없이 매도를 하시거나,
네. 두 번째로 매도 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덕 신도시, 개발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평택에는 네. 이것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지제역도 안 지- 좋아요? 지제역도 고덕 신도시 다음으로 지제역도 괜찮아요. 근데 지제역은 교통을 이용해서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요가 필요한 거지 직장이 필요한 거는 고덕 신도시잖아요. 아, 그래서 고덕 신도시의 가격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 두 가지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 내가 매도하고 네. 다른 지역 그러니까 투자성이 좀 더 높은 지역들이 있겠죠. 네. 좀 더 올라가면 뭐 일기 신도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일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라든지 아직 경기도 지역에서 보면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투자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매도 시점을 따로 잡지 마시고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시고 한번 투자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동탄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평택까지 경부축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경부축이라고 하는데 자 서울 아래쪽에 분당 아래쪽에 용인 그 아래쪽에 동탄 그 아래쪽에 평택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경부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서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거 팔아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다 있잖아요. 네. 두 채 다 매도해서 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용인이나 뭐 분당은 아니지만 구도심, 성남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 요렇게도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점프보다 두 단계, 세 단계 점프하는 게 더 낫겠죠. 사실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금 여력에 따라서는 두 단계, 세 단계도 갈 수 있으니까 동탄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조금 지금이라도 한번 잡아보셔서 매도하고 용인이나 성남, 구도심 같은 성남 같은 경우로 점프해서 경부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작은 계획이 맞으시면 그걸로 점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후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실 때 궁금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이 투자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되고요. 또 1대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부담되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내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자꾸 빠지는 데에 대한 마음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성급하게 내가 마음고생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정리했을 때 추후에 부동산에 대한 분명히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매수가 아니라 부동산은 매도든 매수든 결국은 타이밍을 사고 파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어떤 타이밍에 부동산을 매도하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의 수익, 그러니까 차이, 그러니까 내 투자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 좀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에 살고 있는데요. 네. 33평이고 제가 지금 2017년에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서울 뭐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게 괜찮은 건지 얘를 매도해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지금 보유하신 지는 한 6년 정도 되셨고 이거를 매도하고 강남 쪽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6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 대비했을 때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한 6억 네. 5천 정도 올랐어요. 그래요.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네. 부동산에 이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일로 오신 줄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을 사면서 이제 거주하면서 내가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매수했는데 이렇게 2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옮겨서 좀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급 지역으로 그 지역은 상급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지역으로 맞죠? 네. 네.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건 찬성이에요. 하지만 네. 지금은 매도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매도가 쉽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매도가 쉽지 않은 지금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를 먼저 하시고 네.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뭐 내가 예전 같으면 부동산이 지금 뭐 저쪽 부동산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또 내일 되면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막 먼저 매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매도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뭐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먼저 매수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 내 매도니까 매도를 3년 안에 하면 되겠죠. 근데 상도에서 강남으로 간다는 건 자금 여력을 추가를 어느 정도 뭐 5억 이상은 더 올리셔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입지를 가려고 하면. 네. 그러면 이 금액을 또 추가로 하는 데다가 플러스 내가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이 안 되시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로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매도를 먼저 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는 어떤 지역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가격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권이나 서초권을 가려고 하면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힐스테이트 상도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아, 네. 나홀로 아파트를 가시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단지 규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추가 자금이 조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금액을 뭐 대출을 활용하거나 지금 금리가 변동금리로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이 가능하시다가 하면 상급 지역으로 가시는 거 찬성. 그리고 매도를 먼저 하시고 갈아타기를 생각하셔야 된다. 아, 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금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갈아타기 한 번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 한강 프로지오에 살고 있는데요. 네. 33평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시세고 그러니까 뭐 14억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냥 두고 이사를 할지 그냥 있을지 좀 이게 고민이 돼서요. 아, 보유를 하실지 아니면 매도할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이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가실 곳을 특별히 정해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작구 흑석한강 푸르지오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흑석 네네네. 한강 푸르지오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거에 대한 전망에 따라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지, 그럼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 아. 지금 갈아타기를 방금 설명드린 시청자분하고 똑같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지역, 그러니까 흑석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네. 이 반포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준강남이라고 해요. 네. 현재 강남은 아니죠. 동작구다 보니까. 네네네. 강남 상구는 아닌데 그래서 준강남, 준하는 강남과 준하는 네. 지역이다 해서 준강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준강남에서 준자 빼고 강남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네. 다른 뭐 지역에서 비슷한 입지로 비슷한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흑석 한강 푸르지오가 더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더 있어요. 아. 그 이유는 우리 흑석동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강남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만큼 강남의 입지와 비슷한, 그러니까 강남의 수요가 충분히 와서 그 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네. 9호선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강남 바로 접근성이 너무 좋고, 네네. 그리고 뭐 용산이라든지 네. 여의도라든지 네. 이런 지역으로 접근성 또한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대 병원도 있기 때문에 또 고령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자연 환경을 따져서 서울 지역에 접근성 좋은 지역이면서 한강변에 병원까지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파트도 결국은 가격이 빠진 이유는 우리 아파트가 나쁘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파트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고점 18억 정도 고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점까지도 충분히 다시 회복해서 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제가 아까 네. 준자 빼고 강남으로 가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강남에 이 아까 준강남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강남에서 예. 우리 있어야 될 게, 강남이 우리가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업무지구. 네네. 업무지구고 또 학군, 예. 교통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지역은 흑석 한강 푸르지오는 다 있는데 네. 요 학군 지역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아. 거주하시니까 이 학군 지역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이 학군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의 한계선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은 알고 보유하시면서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금 여력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주하시면서 보유하고 거주하시면서 네네.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기셔서 자금적으로 좀 갈아타기, 준 빼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자금력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네. 한번 그때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망이 궁금하신 거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보유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강남이나 여의도 등 직장과 또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도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마장동 삼성 레미안 거주 중이거든요. 살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시장 전망 알고 싶어서요. 그냥 한마디로. 자, 마장동 삼성 레미안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2017년이요. 2017년, 지금 한 6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고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뭐 아직 지금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예, 좀 생각 중이라서요. 네, 전망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마장동 삼성 레미안입니다. 좀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장동 삼성 레미안에 지금 거주 중이신데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망 괜찮아요. 전망이 네.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또 하락을 하고 이랬는데 네. 마장동 그리고 왕십리역 주변 지역 있죠. 이쪽 지역과 네, 네. 상항십리역 주변 지역, 이 주변 지역의 가격은 네.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심권. 지금 우리 도심권에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우리 마장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가 우리 네. 도심권은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상업시설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빨간색으로 된 지역은 주택을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 업무 시설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수요들은 결국은 이 직장에 가까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네. 그러면 아래쪽에 청구역, 약수역 주변 지역이나 네. 오른쪽 편으로 보면 상항신리, 왕십리역 주변 지역이나 네. 위쪽으로 제기동,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나 네, 네. 이렇게 수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상업소의 비율과 인구 그 종사원 수에 비하면 여기 있는 주택으로만 충당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우리 아파트만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왕십리 역세권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네. 지하철은 마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마장역을 초역세권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네. 뭐 나가면 바로 지하철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바로 아래쪽에 왕십리역이 있어요. 네. 왕십리역이 쿼드러플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쿼드러플 역세권은 4개 노선이 다니는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 추가로 뭐 동북성이나 GTX에 들어오면 6개 노선이 될 거예요. 아, 네. 우리 서울 지역에 쿼드러플 역세권 4개 역세권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왕십리 지역과 공덕역 주변 지역이거든요. 근데 공덕역 주변 지역은 개발을 해서 지하철역 앞에 가면 고층 건물들이 막 업무 시설들이 생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낮은 건물들만 있다가 지금은 가면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건물을 쳐다봐야 될 정도로 공덕역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통하고 업무 시설의 형성으로 많이 변화됐거든요. 네. 그러면 쿼드러플 역세권이 왕십리역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개발에 대한 이익도 많이 생길 지역이 왕십리 지역 주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왕십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업무 시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직주근적 그러니까 업무지구 도심 중심가 지역으로 접근하는 수요들이 이런 아파트들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왕십리역 주변 지역에도 직접적으로 업무지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업무지구. 아, 네. 그러면 직주 근접이 바로 앞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마장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가 가격이 조금은 빠졌을 거예요. 네. 빠진 이유가 임대가. 그러니까 임대가가 네, 네. 작은 평수 25평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하던 임대가가 네. 4억 5천으로 빠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임대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임대가가 빠진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을 건데요. 네.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집중되다 보면 임대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임대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제가 볼 때 전망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니까 좀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954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하고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로 이주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상도 쪽에서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갈아타기도 괜찮을까요? 네, 정확한 부분이 뭐 거주를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임대로 주고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투자용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지 내용 부분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용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투자용이라고 하면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로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이익은 차익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갈아타기 찬성. 투자용으로는 찬성, 거주용으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한 개발 이익이 가장 높은 부동산이 가장 높은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를 적어주지 않으면 재건축의 속도감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진행된 아파트라고 하면 갈아타기를 하시고 너무 속도가 늦은 아파트면 그것도 갈아타기보다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노블리티 같은 경우는 상도역 초역세권의 신규 새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들이 계속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뭐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젊은 층 수요들도 계속해서 몰려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상승, 가격 상승분은 충분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래 걸리고 초기 단계인 주택은 좀 피하시고 재건축의 속도감이 많이 붙어 있고 어느 정도 완성 시점이 다 돼 가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면 갈아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성향이 더 강하시다면 갈아타기 찬성. 하지만 또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실거주 측면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부동산에서 갈아타기 부분들도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방송 시간에도 많은 갈아타기 질문들을 받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은 상급지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보다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의 상승분이 어떤 게 더 높은지,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커야지만 옮겨 탈 수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 이후에 갈아타기를 하셔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 어떤 지역을 선점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개발이 어떤 지역은 여러 개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빨리 되는 지역인지를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지역이 될 지역이다, 그리고 빠른 지역이다, 이걸 좀 선점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다 되지 못한 지역도 있고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그 속도감들은 서로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점해서 어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마 이번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찾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성공 투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는 답변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의 연령, 또 투자 금액, 또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답변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1:1 대면 상담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봉사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인후빌딩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김태준 대표님과 신상민 대표님
대표님의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정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샵 3989번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